그날 밤 서울을 강타하는 겨울비가 거리를 채찍질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아스팔트에 튀어올라 마치 액체 커튼처럼 도시의 불빛을 왜곡시켰습니다. 강남대로를 지나는 몇 안 되는 차들의 헤드라이트만이 그 어둠을 밝혔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웅장한 빌딩 중 하나의 최상층 사무실에서 민준강은 유리벽을 통해 폭풍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도시, 풍경과 겹쳐 보였습니다. 35세의 민준은 기업 성공의 표본이었습니다. 항상 단정하게 정돈된 검은 머리카락, 완벽하게 맞는 고급 정장, 그리고 권위가 느껴지는 자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강 엔터프라이즈의 CEO로서 그의 결정은 매일 수십억을 움직였습니다. 냉철한 협상가로서의 명성은 어떤 회의에서도 그를 앞서갔으며 그의 이름은 한국 최고 비즈니스 서클에서 탁월함의 동의어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려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미소라는 그의 비서였습니다. 강 사장님, 할머니께서 전화해 오셨습니다. 꼭 통화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민주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85세의 이 여사는 아직도 그를 마치 말 안 듣는 어린 소년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통화 연결해 주세요, 미소씨. 민준아, 내 손자. 이 여사의 강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다음 달 자선 파티에 대해 이야기해야겠구나. 할머니, 그것에 대해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시아 시장 확장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교 행사에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시간은 네가 더 잘 관리해야 할 것 같구나, 내 사랑. 비즈니스뿐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도 말이야. 내가 몇 살인지 알고 있니? 날이 갈수록 내 가장 큰 소원은 네가 직업적으로뿐만 아니라 사랑에서도 성취하는 모습을 보는 거란다. 민주는 좀처럼 보기 드문 좌절의 표시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제발 또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주세요. 왜 안 되겠니? 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잖아. 지성, 지위, 재산. 하지만 마치 스님처럼 그 사무실에 갇혀 살고 있구나. 이건 삶이 아니야, 내 아들아. 하늘나라에 계신 네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지. 진정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라고. 할머니, 저는 말을 끊지 마라. 내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잖니.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네가 결혼해서 행복하고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민준아. 이 여사의 말이 납덩이처럼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 어떻게 그것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부모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최소한 이 정도의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파티에 참석할게요. 좋아. 그리고 제발 누군가를 데려와. 더 이상 너 혼자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구나. 통화가 끝나고 민주는 다시 창문을 통해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시간을 바쳤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인간관계, 그것들은 너무 복잡했고 시간과 헌신, 취약함을 요구했습니다. 모두 그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피하는 법을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11시가 넘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일찍 보내졌기 때문에 폭풍우 속에서 직접 운전해야 했습니다. 그는 가방과 코트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검은색 제네시스가 형광등 아래 반짝이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서초동에 있는 그의 저택까지 30분이면 충분했지만 이런 비 속에서는 2배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강남대로를 운전하는 동안에도 그는 할머니의 말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너무 정신이 팔려 있어서 문을 닫은 상점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는 인형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뻔했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속도를 줄이게 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아마도 25세가 넘지 않아 보였고 낡은 배낭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거리와 비 사이로도 그녀의 자세에서 무언가가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것은 노숙자의 전형적인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존엄성이 있었고 현재 상황과 대조되는 조용한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차를 몇 미터 앞에 세우고 스스로도 그 행동에 놀랐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그는 젊은 여성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마치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젖은 갈색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그를 깊이 사로잡은 내면에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소원, 다시 백미러로 젊은 여성을 바라보자.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터무니없고 충동적이며 그의 평소 행동 패턴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민준강은 그의 전략적 계획, 어디에도 없는 결정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지수정은 천막에서 흘러내리는 차가운 물이 이미 낡아빠진 청바지 아랫단을 적시는 것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판매원으로 일하던 직장을 잃고 결과적으로 외곽에 있던 작은 방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게 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녀의 가장 소중한 물건들, 몇 권의 책, 서류들, 그리고 몇 벌의 옷, 이 가슴에 품고 있는 배낭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공립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지수는 항상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꿈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수많은 시도가 좌절된 후 그녀는 결국 백화점에서의 일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앞쪽에 주차하며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다른 때였다면 아마도 그 차량의 디자인을 감상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자동차의 우아한 선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급 자동차는 단지 그녀의 꿈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상기시킬 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분명히 그녀의 오래된 월세보다 더 비싼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차에서 나와 검은 우산으로 비를 피하며 그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본능적으로 지수는 움츠러들며 배낭을 더욱 꽉 붙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깊고 통제된 톤으로 자연스러운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잠시 여기서 비를 피해도 될까요? 지수는 고개만 끄덕이며 약간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남자는 우산을 접고 예의 바른 거리를 유지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이름은 민준강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하며 관심을 가지고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당신은 지수요. 그녀는 건조하게 대답하며 직접적인 눈맞춤을 피했습니다. 지수 씨. 그는 마치 이름을 시험해 보는 것처럼 반복했습니다. 지수 씨는 지적인 사람처럼 보이네요. 이런 밤에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죠? 그 질문은 그녀를 불시에 습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닌 단지 그녀가 약간 방어벽을 낮추게 만드는 진정한 호기심만 있었습니다. 인생이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죠. 그녀는 자신의 솔직함에 스스로도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살짝 미소 지었고 그 제스처는 그의 진지한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그 대본을 다시 쓸 기회가 생깁니다. 지수는 그 이상한 대화의 방향에 흥미를 느끼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그는 상황의 터무니없음과 대조적인 비즈니스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제안이요. 어떤 종류의 제안인가요? 지수는 불신과 호기심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혼입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상호 편의를 위한 계약이죠. 지수는 거의 웃을 뻔했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농담인가요?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진지했던 적이 없습니다. 민주는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결혼해야 합니다. 당신은 안정과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왜 저인가요?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여성들이 수천 명이나 있을 텐데요.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모르고 제가 누군지 모르며 로맨틱한 기대나 욕망이 없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어요. 저를 사로잡는 강인함과 존엄성이요. 지수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제안은 터무니없었지만 그가 그것을 제시하는 직접적인 방식이 그녀로 하여금 그 가능성을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럴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이 계약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간단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 삶을 재건할 자원에 대한 접근, 재정적 안정을 갖게 됩니다.
그 대가로 사교 행사에서 외관을 유지하고 저를 결혼한 모습으로 보고 싶어 하는 할머니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1년 후 우리는 조용히 이혼할 수 있고 당신은 미래를 보장할 평생 연금을 받게 됩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그 순간을 나머지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액체 커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완벽하고 통제되어 있으며 분명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일부는 즉시 거절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온전히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 아마도 여전히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부분은 그녀로 하여금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금 저와 함께 오시면 됩니다. 내일 우리는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할머니는 틀림없이 성대한 식을 계획하고 싶어 하실 테지만 우리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적응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그 현실감 없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그녀의 두뇌가 미친 듯이 작동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수개월 동안 나타난 유일한 실질적인 새 출발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더 미친 짓일지도 모릅니다.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민주는 다시 미소를 지었고 이번에는 그의 눈까지 미소 짓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최근에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저는 좋은 의도를 가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상업적인 거래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상업적인 계약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가문의 저택은 지수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서초동 중심부에 위치한 웅장한 건물, 세심하게 관리된 정원, 그리고 복도를 조용히 움직이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손님용 방에서 불안한 밤을 보낸 후 그녀는 경숙이라는 가정부에 의해 깨워졌습니다. 경숙은 날카로운 눈과 엄격한 표정을 가진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지수님. 경숙은 그녀의 이름을 이상하게 들리는 격식을 갖춰 발음했습니다. 강 사장님께서 30분 후에 서재에서 뵙자고 하십니다. 아침 식사가 그곳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방 옷장에서 발견한 옷들, 모두 새 것이고 비싼 브랜드의 제품들을 입고 지수는 경숙을 따라 예술작품과 오래된 사진들로 장식된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중 하나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의 민준을, 우아한 여성, 분명 그의 할머니일, 옆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재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책장이 있고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특별한 전망을 가진 넓은 방이었습니다. 민주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네이비 블루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잘 주무셨길 바랍니다. 오늘 해결할 일이 많습니다. 지수는 경숙이 가리킨 안락 의자에 앉았고 그녀는 곧 커피, 과일, 신선한 빵을 서빙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엄 커피의 향기가 그녀의 배를 울리게 했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첫 번째 안건, 민주는 마침내 노트북을 닫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결혼 소식에 대해 말하자면 열광하셨습니다. 이미 할머니께 말씀드렸나요? 지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드렸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죠. 이 여사님은 자연의 힘 같은 분이십니다. 할머니가 준비를 맡으시는 게 빠를수록 좋습니다. 마치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서재 문이 열렸고 이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우아함과 권위의 아우라를 지니고 있어 지수가 즉시 안락 의자에서 바른 자세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내 손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젊은이로구나. 노부인이 외치며 날카로운 눈으로 지수를 검사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비싼 향수가 방 안의 모든 사람, 심지어 민준까지도 놀라게 한 따뜻한 포옹을 선행했습니다. 얘야, 넌 민준이 묘사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구나. 지수는 혼란스러운 눈길을 민준에게 던졌고 그는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할머니를 위해 완전한 로맨틱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사님. 지수는 중얼거릴 수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이라니 나를 할머니라고 불러라. 어쨌든 곧 우리는 가족이 될 테니까. 이 가문의 가부장은 우아하게 안락 의자에 앉았고 경숙이 즉시 차를 대접했습니다.
아재 자선 파티까지 단 3주밖에 없어. 그곳이 약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 완벽한 장소가 될 거야.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해. 3주요? 지수와 민준이 다른 이유로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래. 이미 자크에게 전화했어. 내 개인 스타일리스트야. 그가 오늘 오후에 첫 드레스 피팅을 위해 올 거야. 지수야, 넌 눈부시게 아름다워야 해. 서울의 사교계 전체가 거기에 있을 테니까. 민준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아마도 좀 더 조용한 것이 좋을지도. 조용하다고? 내 유일한 손자가 마침내 사랑을 찾았는데 조용함을 원한다고? 이 여사는 진심으로 즐거움에 웃었습니다. 절대 안 돼. 이것은 성대하게 축하할 순간이야. 다음 1시간 동안 이 여사는 준비, 가족 전통, 사회적 기대에 대한 열정적인 독백을 이어갔고, 그동안 지수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있었고 직접 질문을 받았을 때만 대답했습니다. 물론 너희는 왈츠를 배워야 해. 이 여사가 선언했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좋은 댄스 선생님을 고용했어. 수업은 내일. 시작해. 가네 왈츠요? 지수는 커피를 들이키다 목이 막혔습니다. 당연하지. 커플로서의 첫 댄스는 기억에 남아야 해. 민준아, 네가 청소년 시절에 배운 스텝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니? 희미하게요. 그는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함께 연습할 기회가 될 거야. 커플을 가깝게 만드는 데는 춤만 한 게 없지. 이 여사는 지수를 붉게 만드는 장난과 애정이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다시 둘만 남았을 때 무거운 침묵이 서재를 채웠습니다. 지수가 먼저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당신의 할머니는 정말로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고 믿으시나요? 할머니는 원하는 것을 믿으십니다. 민주는 다시 노트북에 주의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더 나아요. 더 진실되게 보일수록 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댄스 수업은요.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기본 스텝을 배우고 파티에서 설득력 있는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는 마치 그 생각을 무시하는 것처럼 손으로 모호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음 해 동강 가문의 무도회장, 벽면에 거울이 있고 완벽한 목자에 바닥을 갖춘 넓은 공간은 배경에서 부드럽게 흐르는 비엔나 왈츠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습니다. 지수는 경숙이 제공한 미디스커트와 발레 슈즈를 입고 모리스 선생님이 기본 스텝을 시범 보이는 것을 긴장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왈츠는 내 친구들이여, 단순한 춤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진한 프랑스 억양으로 설명했습니다. 두 몸 사이의 대화이자 삼박자로 전해지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민주는 일련의 회의 후 거의 끌려오다시피 했고 여전히 평소의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장은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흰 셔츠와 정장 바지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지수는 인정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더 인간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지수 씨, 에실 부플레. 모리스는 그녀가 다가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민준 씨, 파트너의 허리를 잡으세요. 더 가깝게. 이건 비즈니스 미팅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두 사람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지수는 허리에 있는 민준의 손의 온기와 그들의 손가락이 얽힌 터치가 놀랍도록 부드럽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향수, 나무와 향신료의 세련된 혼합가 그녀를 감싸며 설명할 수 없게 그녀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모리스는 리듬에 맞춰 박수를 치며 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음악이 당신의 움직임을 이끌게 하세요. 지수 씨, 파트너를 신뢰하세요. 첫 스텝들은 어색했습니다. 지수는 2번이나 민준의 발을 밟았고 그는 리듬을 따르는 것보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리스는 매번 실수에 극적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마치 낯선 사람처럼 춤을 추고 있어요. 열정은 어디 있고? 로맨스는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민주는 자신에게라기보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동의해요. 그녀는 같은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할머니가 보고 계세요. 실제로 이 여사는 홀 입구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띤 채 춤 수업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리스가 음악을 멈췄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 같군요. 지수 씨, 눈을 감으세요. 네? 눈을 감으세요, 실부플레.
민준 씨, 이제 그녀를 안전하게 인도할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가씨는 당신을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즉시 그녀의 다른 감각들이 예민해졌습니다. 그녀의 허리에 있는 민준의 손이 더 확실하고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향수가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근육의 긴장감, 그녀의 몸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그의 천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고 놀랍게도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스텝을 지켜보는 걱정 없이 지수는 자신이 인도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민준도 점차 긴장을 풀고 그의 움직임이 더 유연하고 확신에 찬 것으로 변했습니다. 멋집니다. 모리스가 외쳤습니다. 이제야 말이죠. 눈을 감은 상태를 유지하세요, 지수씨. 민준씨, 돌려보세요. 회전은 부드러웠고 지수는 자신이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맺은 기이한 계약에 대해 잊었습니다. 단지 음악, 움직임, 그리고 거의 알지 못하는 남자의 팔에서 느끼는 이상한 안정감만 존재했습니다. 이제 눈을 떠보세요, 지수씨. 모리스가 부드럽게 지시했습니다. 지수가 명령에 따랐을 때 그녀는 자신이 민준의 눈을 직접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전에 본 적 없는 부드러움, 나타났다가 사라진 취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시선을 깨고 목을 가다듬으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브라보! 이 여사가 문 쪽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너희는 춤추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구나. 그렇습니다, 부인. 모리스가 열광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몇 번 더 수업을 하면 파티에서 모두를 매료시킬 준비가 될 것입니다. 지수는 민준에게서 떨어져 뺨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그의 전문적인 자세를 다시 취하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가 발표했습니다. 15분 안에 투자자들과 화상 회의가 있습니다. 누구든 항의하기 전에 그는 이미 홀을 나갔고 그의 발자국 소리와 공기 중에 남아있는 향수만 남겨두었습니다. 지수는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에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잠시 동안 춤을 추는 동안 그녀는 차가운 사업가의 외관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엿보았습니다. 인간적이고 취약하며 진실된 무언가를 걱정하지 마 얘야. 이 여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내 손자는 항상 그랬어. 감정이 너무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도망쳐. 하지만 넌 그에게 다가가고 있어. 그걸 볼 수 있어. 지수는 그녀가 계약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시도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녀의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추는 동안 잠시 무언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서명했을 수 있는 어떤 계약보다 더 그녀를 두렵게 했습니다. 세다스 궁전은 서울의 밤에 빛나고 있었고 자선 파티를 위해 도착하는 수십 대의 고급 차량에 그 빛이 반사되었습니다. 지수는 리무진 창문을 통해 움직임을 관찰하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크가 디자인한 드레스, 물처럼 흐르는 미드나이트 블루, 실크 창작물, 뜬 그녀를 동시에 강력하고 취약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민준이 턱시도의 나비 넥타이를 조정하며 그녀 옆에서 말했습니다. 입술에 미소를 유지하고 내가 대화를 이끌게 하세요.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어 같아요. 그들은 멀리서도 두려움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정말 위로가 되네요. 지수는 작은 클러치백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차가 멈추고 지수가 준비하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쉴 틈도 없이 문이 주차요원에 의해 열렸습니다. 민준이 먼저 나와 그녀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분명히 강 가문의 상속자와 그의 신비한 약혼녀는 뉴스거리였습니다. 미소 지으세요. 그는 소유욕이 느껴지는 방식으로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쇼타임이에요. 궁전 내부는 눈부셨습니다. 천장에서 크리스탈이 반짝였고 음악가들이 전략적으로 배치된 구석에서 연주하고 있었으며 서울 사교계의 엘리트들이 갈라 복장을 입고 샴페인 잔을 들고 연습된 미소를 지으며 돌아다녔습니다. 이 여사는 이미 중앙계단 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버건디 드레스를 입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어서 와요 모두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2시간은 소개, 억지미소, 그리고 짧은 대화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지수는 민준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보기에 순진한 질문 하나하나에도 조사가 숨겨져 있었고 모든 인사는 비판적 분석을 수반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어떻게 만났나요? 우아한 여성이 물었고 그녀의 어조는 이미 여러 버전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민준은 부드럽게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에 담긴 온기가 지수를 놀라게 했습니다. 비 오는 밤에 그녀를 봤고 단순히 알았죠? 아셨다고요? 그 여성은 완벽하게 그려진 눈썹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녀가 내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을요. 그는 지수를 뺨을 붉게 만드는 강렬함으로 바라보며 말을 마쳤습니다. 그는 훌륭한 배우였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왈츠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기대의 웅성거림이 홀을 통과했습니다. 이 여사가 마법처럼 그들 옆에 나타났습니다. 첫 댄스, 시간이에요. 그녀는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민주는 지수를 홀 중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조명이 미묘하게 낮아져 더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품에 안았을 때 지수는 댄스 수업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가 그녀의 귀 근처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저를 믿으세요. 수업에서처럼요. 이 모든 사람들을 잊으세요. 지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첫 번째처럼 그 감각은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군중의 웅성거림이 사라지고 그녀는 자신이 음악의 리듬과 민준의 손의 확신에 이끌리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우아함으로 홀을 가로질러 미끄러졌고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모리스와의 수업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동시에 일어났고 마치 몇 년 동안 함께 춤을 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돌렸을 때 지수는 정말로 동화 속의 공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눈을 떠보세요. 그가 특히 우아한 회전 후에 속삭였습니다. 지수가 따랐을 때 그들이 사회적 프로토콜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그녀의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고 그의 눈은 방해스러운 강렬함으로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키스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방해스러운 것은 그녀의 일부가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음악이 끝났고 마법 같은 거품이 관객의 박수에 터져버렸습니다. 민주는 빠르게 물러서서 그의 공식적인 자세를 다시 취했지만 지수는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은 멋졌어요. 이 여사가 다가와 몇몇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함께 너무 완벽해요. 나머지 밤은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다른 신사들과 춤을 추고 기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마셔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샴페인 잔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왈츠, 동안의 그 순간으로 그녀가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연결로 돌아갔습니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리무진에 올랐을 때 무거운 침묵이 그들 사이에 형성되었습니다. 지수는 창문을 통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민준이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정말 잘 춤을 췄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신도요. 계약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어요. 지수는 마침내 그를 바라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그저 계약일 뿐이죠. 그렇죠. 당신이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잠시 동안 무언가가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해독할 수 없는 감정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 그는 넥타이를 조정했는데 그녀가 이미 취약함에 대한 그의 방패로 배운 제스처였습니다. 네, 그는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계약일 뿐이죠. 하지만 리무진이 저택 앞에 멈췄을 때 둘 다 그것에 완전히 확신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티 후 몇 주 동안 강 저택의 이상한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탐내는 사업가의 약혼녀가 된 지수는 아침을 이 여사가 부드럽게 강요한 에티켓과 사회적 프로토콜 수업에 바쳤습니다. 오후는 가부장이 올해의 행사로 만들기로 고집한 결혼식 준비로 채워졌습니다. 반면
민주는 점점 더 일에 몰두해 갔습니다. 그는 새벽이 되기 전에 출발했고 종종 모두가 이미 잠자리에 든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드문 순간에 긴장감은 분명했습니다. 마치 둘 다 파티에서 왈츠 동안 일어난 일을 무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아침, 지수는 경숙이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정부는 처음에는 거리를 두는 자세를 유지했지만 최근 몇 일 동안 지속적이고 심지어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가족 사진인가요? 지수는 10대의 민준이 편안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을 들어 물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성인 얼굴에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이요. 경숙이 대답했지만 계속하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사고 전에 찍은 것입니다. 무슨 사고요? 가정부는 계속해야 할지 평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수의 진정한 관심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 이런 비 오는 밤이었어요. 차가 산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민준 씨는 당시 15살이었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 여사님과 함께 살게 된 건가요? 네, 그 후로 많이 변했어요. 그는 명랑한 소년이었죠. 알죠? 항상 웃고 항상 모험을 계획하고 그 후에는 당신은 오늘날의 민준 씨를 알잖아요. 얼음 남자, 지수는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유가 있어 그 벽을 쌓았어요. 경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었을 때 때로는 아무 것에도 애착을 갖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발자국 소리가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민준이 서재에 들어왔고 평소보다 더 긴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수 씨, 그가 통제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경숙은 조용히 물러났고 그들을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지수는 사진을 상자에 돌려놓았고 민준의 눈이 그것에 잠시 머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는 서두 없이 발표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놓칠 수 없는 비즈니스 기회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오래요? 몇 주, 아마도 몇 달이요. 지수는 마치 뱃속에 주먹으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요? 당연히 연기될 것입니다. 이미 할머니와 이야기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단단히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언제 떠나시나요? 오늘 밤. 대답의 빠름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도망치고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결혼해서 도망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 사이에 생겨나기 시작한 감정에서 도망치는 것인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당신은 물론 여기 있을 겁니다. 경숙이,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돌볼 겁니다. 할머니는 제가 돌아올 때를 위해 결혼 준비를 계속하길 바라십니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죠? 그 질문은 그들 사이에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처음 만난 이후로 처음으로 지수는 민준의 얼굴을 가로지르는 진정한 감정을 보았습니다. 고통과 죄책감 사이의 무언가.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무세운 일이 일어나든 약속한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고 잠시 동안 지수는 그가 더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 그는 넥타이를 조정했습니다. 그의 방어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는 친숙한 제스처, 그리고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출발 전에 몇 가지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민준 씨, 그가 나가려고 할 때 그녀가 불렀습니다. 그는 멈췄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 당신은 행복해 보였어요. 그가 대답하기 전에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나간 후 지수는 서재에 남아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밤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경숙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이유가 있어 그 벽을 쌓았어요. 지수가 아직 몰랐던 것은 그 여행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일련의 사건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민준의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자주는 자신이 조심스럽게 세워둔 모든 계획을 바꿀 놀라움을 내부에 품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변했고 서울의 가을은 이미 겨울의 자리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강저택에서 지수는 자신만의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눈에 보이고 다른 일부는 비밀로 간직된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알아차린 사람은 경숙이었는데 그녀의 경험 많고 모성적인 시선으로 말입니다. 아침에 기분이 안 좋은 지 얼마나 됐어요? 어느 아침 화장실에서 지수의 머리카락을 잡아주며 가정부가 물었습니다. 몇 주 정도요? 지수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뭔가 먹은 게 안 맞았나 봐요. 경숙은 걱정과 이해가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얘야,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양성 결과는 두 사람 모두 놀라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임신 테스트기에 2개의 보라색 선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감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녀는 아직 평평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그녀는 경숙에게라기보다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우선 의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여사님께 알려드려야 해요. 이 여사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지수가 두려워했던 충격이나 불만 대신 이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아기! 그녀는 감격해서 외쳤습니다. 내 첫 증손자. 지수야, 더 좋은 소식을 줄 수는 없었어. 하지만 민준 씨는요? 지수는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이 여사의 미소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내 손자는 당연히 알아야 해. 하지만 먼저 당신과 이 작은 기적을 돌봐야겠어. 다음 며칠은 의사 진료, 처방된 비타민, 그리고 과도한 응석부림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이 여사는 아직 너무 이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택의 방 하나를 호화로운 아기 방으로 바꾸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아침 메스꺼움과 예상치 못한 낮잠 사이에서 지수는 새로운 관심사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보내는 긴 시간 동안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라나는 배를 가리기 위해 입고 싶은 옷에 단순한 낙서였습니다. 나중에 그림들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편안함과 우아함을 결합한 임산부를 위한 완전한 의류 라인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좋네요. 어느 날 서재 테이블에 흩어진 그림들을 바라보며 경숙이 말했습니다. 재능이 있으시네요. 그냥 취미예요. 지수가 대답했지만 칭찬에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열정이 있을 때는 그냥 취미란 없어요. 가정부가 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으로 뭔가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경숙이 심은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사의 열렬한 지지와 함께 지수는 임산부를 위한 패션 시장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편안하고 우아하며 동시에 지속 가능한 옷에 중요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세요. 이 여사가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강가의 일원이에요. 자신의 브랜드를 열어보세요. 하지만 저는 비즈니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얘야, 당신은 강가의 상속자를 임신하고 있어요. 배울 때가 됐어요. 이 여사의 도움으로 지수는 비즈니스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경영, 마케팅, 패션의 지속 가능성을 공부했습니다. 그녀의 밤은 정복하려는 시장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배우는 데 헌신되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생태 친환적인 직물로 만들어진 임신의 모든 단계를 따라갈 수 있는 적응형 드레스였습니다. 산전 진료에서 만난 다른 임산부들의 피드백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브랜드 이상의 것을 만들고 있어요. 지수가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이 여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위한 유산을 만들고 있어요. 한편 민주는 계속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의 드문 의사소통은 항상 그의 비서를 통해 짧고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가 돌아오면, 그리고 만약 돌아온다면 직접 알리기로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것은 지수가 새로운 삶에서 번창하고 패션에 대한 열정을 유망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동안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존재하고 도움이 되는 경숙은 배후에서 자신만의 계획을 짜기 시작했고 지수의 성장하는 브랜드에서 이익의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생산적인 어느 오후 지수가 첫 전체 컬렉션의 디자인을 마무리하는 동안 저택에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첫 직접적인 의사소통이었습니다. 약간 떨리는 손으로 지수는 그 내용이 그녀의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상상도 못한 제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에는 간단한 메모와 몇 가지 법적 문서만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단단한 필체가 회사 로고가 있는 종이에 차갑게 보였습니다. 지수에게 아시아에서의 체류를 무기한 연장해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로 계속 제 존재가 필요합니다. 첨부된 문서는 약속대로 당신의 재정적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자유롭게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민준 강주 그 말들은 지수의 뱃속을 주먹으로 때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은 이미 눈에 띄게 5개월 된 배로 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차갑고 그렇게 멀리 있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참기 전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니? 이 여사가 지수의 상태에 놀라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말을 할 수 없어 지수는 단지 가부장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 여사는 빠르게 읽었고 그녀의 얼굴은 몇 초 만에 몇 년이나 늙어 보였습니다. 저 바보 녀석, 그녀는 억제된 분노로 외쳤습니다. 비겁자처럼 도망치고 아버지와 똑같아. 무슨 뜻이세요?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이 여사는 안락의자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야. 민준의 아버지는 사고 전에 그도 도망쳤어. 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사랑에 대한 두려움, 자신을 내맡기는 것,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가문의 남자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 같은 거야. 그 순간 경숙이 차 쟁반을 들고 들어왔고 그녀의 얼굴은 진짜처럼 보이는 걱정을 나타냈습니다. 또는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진정시키는 차를 가져왔어요. 가정부가 말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긴장하면 안 돼요. 차를 대접하는 동안 경숙은 두 여성 사이의 상호작용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신중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지지자의 이미지를 구축해왔고 단지 지수의 신뢰뿐만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패션 사업의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한 접근권을 얻었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겠어요. 지수는 차를 몇 모금 마신 후 선언했습니다. 브랜드는 출시 직전이에요. 거기에 집중할게요. 훌륭한 결정이에요. 경숙은 과장된 열정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유업계에 몇몇 인맥이 있어서 생산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도움을 준다고요? 이 여사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경숙은 그녀의 야망을 간신히 숨기는 평범한 어조로 계속했습니다. 제가 지수님을 모든 세부 사항에서 도와드렸어요. 사실상 비공식적인 동업자죠. 지수는 그 발언에 불편해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경숙이 매우 도움이 되어왔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동업은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지수가 첫 컬렉션을 마무리하는 데 전념하는 동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원래 디자인 중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공급업체들이 중복된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허가 없이 회사 은행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진실은 지수가 큰 백화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드러났습니다. 지수님, 저희 체인을 위한 인부복 컬렉션 5,000벌 주문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무슨 주문이요? 지수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경숙 씨, 당신의 동업자가 한 주문이요. 그녀가 동업관계의 모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지수의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재로 달려가서 그녀는 프로젝트와 계약이 담긴 여러 폴더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녀를 경숙과 동업관계에 묶는 문서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서명이 완벽하게 위조된 문서들이었습니다. 뭔가 찾고 계신가요? 경숙의 목소리가 문에서 들렸습니다. 그녀의 평소 달콤한 어조는 더 강한, 더 계산적인 무언가로 대체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수는 분노와 실망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업은 사업이죠. 얘야, 당신은 재능이 있고 저는 인맥이 있어요. 이 모든 잠재력을 낭비하는 것은 유감일 거예요. 이건 사기예요. 이건 기회예요. 경숙은 차가운 미소로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믿을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강 가문을 섬겨온 헌신적인 가정부, 아니면 상속자를 유혹하고 그가 사라지기 전에 편리하게 임신한 골치 아픈 여자? 그 말들은 지수에게 따귀를 맞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녀가 본 마지막 장면은 경숙의 승리의 미소가 가짜 경보 표정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방에서 깨어났고 이 여사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으며 의사가 그녀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그녀의 첫 마디였습니다. 괜찮아요. 의사가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피해야 해요. 임신 중 고혈압은 위험합니다. 의사가 나가자마자 지수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이 여사가 단호하게 그녀를 막았습니다. 누워 있어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경숙이 이미 해고됐어요. 강 가문의 가부장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문서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변호사들이 이미 처리하고 있어요.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녀를 믿었다니. 당신이 저 독색에 속은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에요. 이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가 신뢰할 수 없다고 의심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있군요. 다음 며칠 동안 충격에서 회복하는 동안 지수는 경숙이 전에도 비슷한 사기를 시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섬기는 가족들의 취약한 순간을 이용했습니다. 차이점은 이번에는 그녀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아침 지수는 침대에 흩어진 그녀의 그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브랜드 전체가 망가졌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여사는 눈의 결단력이 빛나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더 큰 출시를 위한 완벽한 순간이에요. 무슨 뜻이세요? 얘야, 당신은 경숙이 결코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강이라는 이름. 이제 그걸 사용할 때예요. 이 여사의 도움으로 그 스캔들은 기회로 변했습니다. 사기 시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를 만든 임신한 젊은 디자이너의 이야기가 언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가 권력 있는 민준강이 일시적으로 버려진 약혼녀라는 사실은 단지 관심을 증가시켰을 뿐입니다. 첫 지수정 엄마들을 위한 컬렉션은 서울 사교계의 엘리트들이 모인 자선 행사에서 출시되었습니다. 우아함과 환경의식을 결합한 의류는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해냈네요. 이 여사는 지수가 구매자들과 기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출시 칵테일 파티 중에 속삭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승리로 바꿨어요. 브랜드의 성공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지수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도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시장에서 가장 경험 많은 사람들조차도 놀라게 하는 직관과 실용주의의 혼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그녀가 이 여사와 함께 정원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의 일상은 예상치 못한 전화로 중단되었습니다. 민준의 비서인 미소였습니다. 지수님,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사고가 있었어요. 세상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는 이 여사의 손을 움켜쥐었고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강 사장님이 싱가포르에서 회의 중에 쓰러지셨어요. 의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해요. 그는 안정적이지만 하지만 그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지수는 마치 그 소식에 반응하는 것처럼 아기가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간의 침묵 후에, 차가운 편지 이후에, 모든 것 이후에 그는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에 대해 모르죠. 지수는 도드라진 배를 손으로 가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선언했습니다. 개인 제트기를 준비할게요. 내일 첫 비행으로 싱가포르로 가세요. 그날 밤 짐을 싸는 동안 지수는 어린 시절 민준의 오래된 사진, 그가 거리낌 없이 웃고 있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그녀의 옷 사이에 넣었습니다. 아마도 그 소년이 아직도 그녀에게서 도망친 남자 안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지수가 몰랐던 것은 그녀가 출발 준비를 하는 동안 민준은 병상에서 그녀의 브랜드의 성공에 관한 모든 뉴스를 읽고 있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떨리는 손에는 또한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에 찍은 그의 부모님과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그의 어머니가 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누가 되었는지에 있다. 싱가포르의 마운트 엘리자베스 병원은 웅장하고 현대적인 단지였습니다.
거의 15시간 비행 후 지수는 의사를 따라 깨끗한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7개월 된 그녀의 배는 그녀가 지나갈 때 중국어로 속삭이는 직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민준 씨는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천 박사가 정확한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쓰러진 것은 극도의 피로와 매우 높은 혈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생활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수는 불안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의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의식이 있고 맑은 상태이지만 아직 약합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해주세요. 문이 열렸을 때 지수는 침대에 있는 남자를 알아보는데 몇 초가 필요했습니다. 민준은 더 마르고 더 창백했습니다. 항상 완벽하게 정돈되었던 그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인상 깊게 한 것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빛은 더 취약하고 더 인간적인 무언가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먼저 보았고 그의 시선은 그녀의 도드라진 배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이 이해로 커졌고 침대 옆의 심장 모니터는 심장 박동의 가속을 기록했습니다. 지수,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망설였습니다. 당신, 우리... 네, 그녀는 간단히 대답하며 침대에 다가갔습니다. 깜짝 선물이에요. 민주는 잠시 눈을 감았고 지수는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결코 목격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무언가. 용서해줘요. 그는 속삭였습니다. 제가 비겁했어요. 왜 도망쳤나요? 그는 다시 눈을 뜨고 그녀를 무장해제시키는 날것의 정직함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랑에 빠지고 있었고 그것이 저를 공포에 질리게 했습니다. 지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고 마치 아버지의 근접에 반응하는 것처럼 그녀의 아들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의 사고 이후 민주는 목이 메인 채 계속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다시는 취약해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랑은 상실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저는 그것을 다시 겪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상실을 일으키는 쪽이 되기로 한 거죠? 그 질문은 그를 물리적인 타격처럼 강타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되었습니다. 일이 너무 현실적이 되면 도망치는 아버지와 똑같이 말이죠. 당신 브랜드에 대한 뉴스를 봤어요. 그는 옆 테이블의 태블릿을 가리키며 화제를 바꿨습니다. 당신은 놀라워요. 편의적 계약을 뭔가 특별한 것으로 변화시켰어요. 좋은 선생님이 있었죠. 당신의 할머니. 아니요.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막았습니다. 당신이었어요. 당신의 힘, 당신의 결단력, 경숙을 어떻게 대면했는지,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바꿨는지 모두 읽었어요. 당신은 저보다 더 강가문다워요. 이 순간 아기가 특히 강하게 발로 찼습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민준의 손을 잡아 그녀의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움직임을 느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들이에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초음파에서 알았어요. 아들, 민준은 목소리가 메인차에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거의 잃을 뻔했어요. 아직 잃지 않았어요. 지수는 자신의 목소리의 부드러움에 스스로도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결정해야 해요. 계속 도망칠 건가요? 아니면 두려움을 직면할 건가요? 민주는 그녀의 배에 손을 계속 대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제 물건들 사이에서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뒷면의 메시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시간을 통해 저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직업적 성공을 통해 제 가치를 증명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요. 그 말들은 의미를 담고 그들 사이에 맴돌았습니다. 밖에서는 싱가포르의 태양이 지기 시작하며 방을 황금빛 톤으로 물들였습니다. 제가 완전히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민주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싶어요. 당신을 위해, 우리 아들을 위해, 저 자신을 위해서요.
지수는 자신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제가 들어야 할 전부예요. 나머지는 함께 알아가요. 한국으로의 귀화는 중요한 변화들로 표시되었습니다. 아직 회복 중인 민주는 의사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업무량을 줄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한편 지수는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오면서 자신의 브랜드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침묵과 프로토콜의 장소였던 강저택은 점차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민준에 고립된 성소였던 서재는 이제 지수의 책상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컬렉션을 디자인하는 동안 그는 책임을 위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느 오후 이 여사는 커플이 나란히 일하는 것을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지수가 닿을 수 없는 천을 도와주기 위해 화상회의를 막 중단했고 그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이 가부장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민준에게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스프레드 시트와 회의만을 위해 살았던 남자가 이제는 모든 산전 진료의 지수와 함께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아기의 발달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의사들까지도 놀라게 했습니다. 놀라워요. 그는 진료 후 초음파 이미지에 여전히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당신의 얼굴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고집 센 턱도요. 지수는 그를 놀리며 웃음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자주 볼 수 있는 무언가. 아기 방은 공동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자신도 몰랐던 면을 발견하고 최고의 아기 침대와 안전 장비를 연구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수는 그녀의 브랜드 미팅 사이에 직접 방 장식의 모든 세부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이것을 찾았어요. 이 여사가 어느 날 오래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민준이 아기였을 때 가지고 있던 손으로 그린 작은 나무 비행기로 만든 모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만드셨어요. 민준은 작은 비행기들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 이상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쓰라림이 없었습니다. 행복한 기억들이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브랜드는 계속해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중요한 패션 잡지가 그녀를 가장 유망한 사업가 중 한 명으로 선정했고 그녀의 혁신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헌신도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민주는 기사를 읽은 후 선언했습니다. 단지 성공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신의 본질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 실수에서 배웠어요. 그녀는 배를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실수에서도요. 경숙, 사건은 가문의 변호사들에 의해 조용히 해결되었지만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수는 이제 자신의 회사의 모든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신뢰와 주의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아기 방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동안 민주는 지수에게 파란색 벨벳 상자로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그는 긴장한 것처럼 보이며 요청했습니다. 항상 통제되는 사업가의 드문 모습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약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그가 의무감으로 산 것과 같은 반지가 아니라 분명히 주의와 의미를 담아 선택된 새 반지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기술적으로 약혼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계약 때문이 아니라 겉모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과 우리 아들과 함께 진정한 삶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요. 지수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주받은 임신 호르몬,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확실해요. 이번에는 다른 대륙으로 도망가지 않을 거죠? 그는 웃었고 그것은 여전히 그녀를 놀라게 하는 진실되고 자유로운 소리였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유일한 여행은 이 작은 아이가 태어나기로 결정했을 때 산부인과로 가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네. 그녀는 대답했고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미끄러뜨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당신이 결코 감정을 저에게 숨기지 않는 것, 어려울 때도 무서울 때도 진실되게 대하는 것, 그게 조건이에요. 민주는 그녀의 배가 허락하는 만큼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약속해요. 사실 지금 당장 당신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뭔데요? CEO 자리에서 사직했어요. 민준 강이 강엔터프라이즈의 CEO 자리에서 사임한다는 소식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회사 주식은 변동했고 애널리스트들은 추측했으며 언론은 광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민준은 숫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에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는 아직도 놀란 지수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성공한 임원으로만 기억되고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현명한 아버지, 헌신적인 남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의 동업자가 되고 싶어요. 지수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브랜드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확장 구조 전략적 계획이 필요해요. 당신이 원한다면 제가 그것을 도울 수 있어요. 통제자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요. 그 제안은 예상치 못했지만 이치에 맞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회복하는 동안 민준은 점점 더 지수의 브랜드에 관여하게 되었고 가치 있는 제안을 제공하고 경영 경험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당신의 열정은요? 그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그의 손 사이에 잡았습니다. 제 열정은 항상 도전 의미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만드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의 전문적인 삶의 융합은 그들의 마음의 융합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저택의 서재는 지수 정지속 가능한 패션의 본부가 되었고 민준은 지수가 창의적인 부분을 이끄는 동안 국제적 확장을 담당했습니다. 이 여사는 원래 기대를 넘어서는 만족감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알아요. 그녀는 어느 날 말했습니다. 내가 민준에게 결혼하라고 고집했을 때 그를 그렇게 많이 변화시킬 사람을 찾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지수는 외국 투자자들과 화상 통화 중인 민준을 어깨 너머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단지 그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다시 발견하도록 도왔을 뿐이에요. 더운 여름밤에 태어난 준호는 마침내 모든 조각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했던 민준은 이제 자신이 아들의 이빨 없는 미소에 완전히 항복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눈을 가졌어요. 지수는 산부인과에서 졸린 듯이 말하며 아버지와 아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투지 넘치는 정신도요. 민준은 아기가 그의 손가락을 강하게 움켜쥐는 것을 알아차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미 개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준호가 3개월이 되었을 때 열린 결혼식은 원래 계획되었던 사회적 행사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강저택의 정원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있는 자리에서 지수와 민준은 그들의 독특한 여정을 반영하는 서약을 교환했습니다. 그 비오는 밤에 당신을 만났을 때 민준은 그의 서약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계약을 맺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제 구원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몰랐죠. 그리고 저는 쉬운 탈출구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수는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험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죠. 이 여사는 증손자를 안고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단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기대를 초과했습니다. 브랜드는 계속 성장했고 이제는 준획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지속 가능한 아동복 라인도 있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국제 협상 경험이 잠을 거부하는 고집 센 아기와의 토론에 완벽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알았을까? 그는 마침내 준호를 재우는 데 성공한 후 어느 날 밤 말했습니다. 강력한 민준강이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완전히 지배당할 줄은. 지수는 웃으며 남편의 팔에 기대었습니다. 사랑은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힘을 발견하게 하고 숨길 필요가 없는 약점도 발견하게 하죠. 준호의 방벽에는 오래된 비행기 모빌이 밤 미풍에 부드럽게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특별한 액자에는 나란히 놓인 2장의 사진이 변화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거리낌 없이 웃고 있는 10대 민준, 그리고 성인의 얼굴에 같은 진실된 미소를 보여주는 가족의 최근 사진. 그렇게 비오는 밤에 있었던 뜻밖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 진정한 사랑 이야기로 변했고,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상업적 계약으로 위장해서 온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여정 동안 우리가 누가 되었는지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에 비가 내리던 그 밤 이후로 이전에는 권력과 지위의 상징이었던 강저택은 이제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진정한 가정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제 4살이 된 준호는 그의 나이에 맞는 전형적인 에너지로 복도를 뛰어다녔고 종종 2살 된 여동생 미나, 가족을 더욱 완성시킨 깜짝 선물가 뒤따랐습니다. 지수 정지속 가능한 패션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고 세계 여러 수도에 매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민준과 지수가 발견한 바와 같이 인상적인 숫자나 칭찬하는 헤드라인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빠 모빌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세요. 민준이 준호를 재우는 동안 어느 날 밤 그가 요청했습니다. 나무 비행기들은 여전히 이제 여동생과 공유하는 침대 위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내 증조 할아버지께서 내가 너만한 나이였을 때 나를 위해 만드셨단다. 민준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모든 비행은 꿈으로 시작한다고요. 준호는 기억해낸 것이 자랑스러워 완성했습니다. 정확해. 민준은 아들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좋은 꿈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꿈이란다. 밖에서 지수는 팔에 잠든 미나를 안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민준이 오늘날의 다정하고 현실적인 아버지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며 넘쳐났습니다. 회사에서 그들은 보완적인 기술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았습니다. 지수의 창의적인 비전과 민준의 비즈니스 전문성의 결합은 그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지 이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차이를 만드는 브랜드를. 이제 90세가 된 이 여사는 그녀의 사회 활동을 줄였지만 여전히 가족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은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 얼마나 특별한 것으로 변했는지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알아요. 그녀는 정원에 모인 가족을 지켜보며 일요일 점심에 말했습니다. 내가 민준에게 결혼하라고 했을 때 내가 원했던 것은 그저 그를 행복하게 보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나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었어요. 완전한 가족을 주었어요. 브랜드는 방금 혁명적인 이니셔티브를 출시했습니다. 취약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지속 가능한 재봉과 디자인 훈련을 제공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수가 인생이 그녀에게 준 기회에 보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훈련시키는 각 여성은 그녀는 인터뷰에서 설명했습니다. 잠재적인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가졌던 것처럼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가능성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성공을 단지 숫자와 인수합병으로만 측정했던 민준은 이제 작은 순간들에서 가장 큰 성취를 찾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요일 아침 침대 시간, 그와 지수가 동등하게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이사회 회의, 미래 계획이 웃음과 이야기 사이에서 논의되는 가족, 저녁 식사 진로 어느 오후, 그들이 함께 서재에서 일하는 동안 이제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도 있었습니다. 지수는 폴더에서 떨어진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춤을 춘 파티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다른 인생처럼 보이네요. 민주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지수는 그를 바라보기 위해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요. 그는 부드럽게 정정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길을 잃었을 뿐이죠. 당신은 제가 진정으로 누구였는지 다시 찾는 길을 도와주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서재를 채웠습니다. 준호와 미나가 부모의 감독에서 다시 도망쳤습니다. 아직 걸음마가 불안정한 미나는 아버지의 팔로 곧장 달려갔고 준호는 어머니의 무릎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길 이상의 것을 찾은 것 같아요. 지수는 아들을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운명을 찾았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지수와 민주는 베란다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 첫 밤처럼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저를 가장 놀라게 하는지 알아요? 민주는 그의 손가락을 그녀의 손가락과 얽으며
물었습니다. 저 뭔데요? 진정한 성공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있어요. 그는 집, 아이들 방의 불빛, 부드러운 빛 아래 빛나는 그들의 결혼 반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모든 것 속에요. 지수는 이제 집을 의미하는 친숙한 향기를 맡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편의적 계약이 이 모든 것으로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계약이 아니었어요.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임에 키스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었어요. 제 방어벽 너머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당신의 마음, 모든 장애물을 직면하는 당신의 강인함, 모든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당신의 능력이었어요. 비는 계속해서 밖에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고독과 슬픔 대신 단지 달콤한 추억과 더 많은 기억을 만들 약속만을 가져왔습니다. 서재 벽에는 10대 민준의 오래된 사진이 이제 행복한 순간들의 모자이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탄생, 가족 여행, 축하, 진실된 미소들. 그렇게 비오는 밤의 뜻밖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 진정한 사랑 이야기로 변했고,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상업적 계약으로 위장해 온다.